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속에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서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죠. 역사를 돌아보면요. 팬데믹 현상은 생겨날 때마다 그리고 그 현상으로 인하여서 앞서 있던 미래의 현상들을 끄집어 가지고 와서 좀 더 빠른 내용들을 우리가 접해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의 그 대변혁은 진행 속도를 점점 가속화시켜서 사람의 생활과 삶의 양식들이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월까지 우리가 이 트렌드 코리아 2021을 이제 메인스트림을 잡고 그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과 함께 믹스해서 이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 자체의 그 확산과 종식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회에서 그리고 각 계층에서 다양한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종식되고 언제 다 맞춰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기 어렵죠. 하지만 인간은 변화가 감지가 되면 마치 카멜레온과 같은 존재로 변화합니다. 바뀐 변화에 금세 적응해가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을 보여서 나타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의 해결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서 과거에 생각했던 그 미래 사회를 지금보다 앞당겨서 또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힘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죠. 이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본격적인 소비를 합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또 바라보고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새로운 소비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소비는요. 스스로가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생활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소비라는 것은요. 20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각 연령층의 소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각기 다르다는 거죠. 10대들이 원하는 소비, 20대들이 원하는 소비, 그리고 30대, 40대, 50대가 원하는 소비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소비의 방향을 잠시 짚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그 소비는 개인의 관심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더 힘을 쏟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더 구입을 하고 싶은지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유익한지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나이가 먹고 사회적으로 관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소비의 방향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붙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비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가족적인 관점으로 또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의 그 생활의 일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온 소비의 방향이 어떠했는지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 소비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소비의 방향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코로나 이전. 바로 2020년 1월 전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앞당겨서 보면, 좀 더 멀리 보면 작년 12월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비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나한테 필요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기 좋거나 남들이 없을 만한 것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을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허세가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남들이 없는 것을 더 갖고 싶어 해가지고 그것을 구입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도 코로나 이후죠.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코어에 대한 필요성이 더 확실해졌다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면 구입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잠시 미뤄둔다는 겁니다. 홈트란 말 아시나요? 홈트가 뭐예요? 홈트레이닝. 집에서 트레이닝하는 거죠. 집에서 왜 트레이닝이 더 많이 하게 됐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피트니스 클럽 갈 수가 없어요. 마스크 쓰고 운동은 할 수가 없잖아요. 마스크 쓰고 운동 한번 해봐요. 한번 러닝머신 한번 뛰어보실래요? 뛰다가 죽을걸요? 호흡이 안 돼가 죽을 거예요. 근력 운동 하다가도 죽을 거예요. 힘들어서 호흡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트레이닝 세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작은 것을 구입해서 자신이 합니다. 유튜브에도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그것 말고도 홈바라는 게 있죠. 집에서 다 구입을 해가지고 자신이 만들어서 먹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소비 그 지출이 가장 크게 매출에 오른 것이 밀키트라고 합니다. 혹시 밀키트 다 주문해 보시는 분 있으시나요? 난 밀키트 주문해 봤다면 손 들어봐요. 어디에서 주문해 봤어요? 마켓컬리. 네. 신세계 부회장이었던 정용진 부회장이 마켓컬리에서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려놨었죠. 그리고 이렇게 적어놨었죠. 설마 했는데 정말 새벽에 배송되더라. 놀랍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신세계 부회장이면 신세계 물품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전혀 다른 물품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사실 집에 필요한 것을 구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저것 조합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밀키트 안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취향대로 3분 요리로 조합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본에 충실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물건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은 보장되어 있느냐, 또한 건강과 위생 등 기본적 생활 요소에 정말 적합하느냐에 대한 그 기본적인 베이직한 것을 먼저 따지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폰 12 구입하셨나요? 벌써 구입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요. 자기가 구입해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아이패드 에어도 그렇죠. 대부분 애플 제품들은 빨리 다들 구입해서 자랑을 하기 바쁩니다. 갤럭시 제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는 그 소비의 방향성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며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오늘 이 본문에서 소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소비에 대한 부분. 이 달란트 비유,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달란트 비유라고 그러면 대부분 달란트, 재능,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잘 하려면 재능을 만들어야 된다,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본문을 많이 가지고 와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거는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돈이에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직장인의 거의 뭐 1년 또는 몇 개월의 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1달란트를 그냥 1년 연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인이 떠납니다. 떠나면서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러니까 5년치 연봉을, 다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2년치 연봉을,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1년치 연봉을 그냥 일시급으로 주고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잘 해봐라 하고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이 세 사람이 무언가 일을 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해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동일하게 어떠한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기죠.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받고 나서 땅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고 해요. 그러면 이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총 얼마나 이익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총 얼마나 이익을 남겼을까요?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 5달란트니까 5달란트. 그럼 본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주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A라는 종목에 10,000원을 투자를 했어요. 본전을 건지려면 얼마가 수익률이 나와야 되죠? 똑같이 건지려면 투자한 만큼 건지려면 얼마큼 받아야 되죠? 100%죠. 근데 실질적으로 200%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투자만 빼야 돼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엔 10달란트를 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긴 거겠죠. 투자한 만큼은 빼야 되는 게 상정인 거죠. 그러면 2달란트는요. 총 4달란트, 4달란트를 벌어들였기 때문에 투자를 제외한 2달란트를 남긴 겁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남긴 것이 없어요. 사실 소비라는 거는요. 투자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소비를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라? 기업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광고 마케팅을 잘 해서 판매하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대부분 100만 원짜리 물품에는 최소 그에 대한 10배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해야지만 그것을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한 기업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수많은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투입을 해가지고 상품을 내밀었는데 소비자들이 외면을 해요. 그러면 그 제품이 소비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소비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반가워요, 재민. 오디오 꺼야 돼요. 자, 이어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또한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비자를 외면한다고 그러면 그 제품의 가치가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죠. 본문에서 이 세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투자처를 찾아가지고 투자를 했고 소비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아예 그냥 땅에 묻어두기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소비는 곧 투자라는 거죠. 소비는 곧 투자라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타인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트렌드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트렌드는 얼마나 투자해서 소비할 수 있게 만드냐에 따라 성공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거죠. 아이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갤럭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밀키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인이 소비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한 만큼의 그 이상의 배를 걷어들인 것. 다시 말하면 타인의 눈에도 그것이 굉장히 멋지게 보였으니까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를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트렌드 이야기를 하는데 트렌드를 이끌고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위기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요? 이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가지고 발표했는데 그것을 발표하기 전에 수억의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패하면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언제나 위기입니다. 항상 위기예요. 항상 살 얼음판을 걷고 있고 항상 두려움 속에 있죠. 위기의 사회에서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것은 변화에 대한 자신감뿐입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가치 소비에 대해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위기는 왜 생겨날까요? 위기가 생겨나는 이유는 당시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계속해서 덮어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덮어두지 않고 당시에 있는 그 문제를 바로 해결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위기는 생겨나지 않겠죠. 오히려 승승장구를 하며 하이웨이를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덮어두는 이유는 그 문제가 크게 발생할 여건이 없기 때문에 덮어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가 처음 덮어두고 또 다음에 또 덮어두고 계속 덮어두다 보면 그 뒤로부터는 그 문제들이 수면 위로 하나씩 올라오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수면 아래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중 하나가 교육산업과 경제산업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크게 열을 올리고 있는 아파트까지 부동산까지 모든 문제들이 다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미 예전부터 투자를 진행하면서 발전시켜온 기업들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기업 가운데 한 기업은 물론 코로나를 대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에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비해서 만든 한 AR과 VR 프로그램이 지금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도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요즘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론 학원에 보내기도 하죠. 근데 학원에 보낸 것도 보내지만 LG U 플러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참고로 이거 뒷광고 아닙니다. 네, 뒷광고 아니에요. 네. LG U 플러스의 어린이나라, 그러니까 어린이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거기에 영어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그것이 영어로 읽어주고요. 아이들 눈에 딱 맞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뽀로로 좋아하죠.
헬로카보 좋아하죠. 디즈니 좋아하죠. 이 모든 것들이요. 그 안에 어플리케이션에 다 들어가 있어요. AR은 증강현실입니다. 핸드폰이나 셀폰이나 패드로 켜가지고 각도만 살짝만 바꾸면 3D처럼 입체적으로 나와서 그게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가 교육산업에 투자하고 있나요? 아니요. 유튜브는 그냥 하나의 서버예요. 영상 컨트롤이에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근데 거기에 진출한 기업들이 교육산업 진출이라는 거예요. 웅진 C급이나 영어산업이나 옥스퍼드나 그 등등 많은 기업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놓더니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알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러한 기업들은 예전부터 준비해오면서 그 문제를 덮어두지 않고 오히려 오픈하면서 자신들의 취약점을 하나씩 보완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로 인해서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더 부각되었다. 마이클 샌델 누군지 아시죠? 하버드 대학의 정치 철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강의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 하버드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다고 해요. 그 강의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가 있는 곳. 그러니까 위기로 인해서 이전부터 있었던 그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덮어두면 덮어둘수록 문제는 더 커져가고 더 큰 위기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 위기를 문제로 삼지 않고 완전 오픈해서 수정 보완하며 다른 무한 콘텐츠를 씌워서 넘어간다면 준비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대응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면서 앞으로는 준비한 기업만이 승자 독식의 구조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육산업이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조금 피부로 와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예로 교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러면 금방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각 교회들은 방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에도 큰 투자를 하죠. 방송과 음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산업적 구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기기 자체가 음향기기하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음향기기가 없으면 방송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가 없으면 역시 또한 방송이 안 됩니다. 이런 구조를 대형 교회에서는 너무 빠르게 적응해서 변화에 대한 대응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이러한 세계적 질병이 창궐했을 때도 방송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를 마련해놨습니다. 바로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로요. 대형 교회들의 온라인 예배 영상 보셨나요? 사실 정말 좋아요. 음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뒤에 LCD 브라운관으로 다 펼쳐놓고 줌 클라우드 미팅을 다 같이 접속해서 함께 그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소형 교회들은요. 대형 교회와 구조가 너무 달라요. 조치를 원활하게 취할 수 없다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 문 닫은 교회가 한둘이 아니라고 해요. 방송을 하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요.
다들 마스크를 끼고 앉아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가짜뉴스로 인하여서도 교회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다시 말하면 적응하지 못해서 사라진 겁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교회가 적응하지 못해 사라졌다는 것이죠.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요. 교회가 이 질병은 금세 종식될 것이라는 근본 없는 믿음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악화시킨 겁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막아버렸습니다. 질병이 막은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막은 것도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질병들은 길게 가지 않고 빨리 종식되었으니까요. 이번 것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버티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벌써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질병학자와 의학 전문 박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코로나가 순식간에 종식은 되지는 않을 거다. 또 다른 코로나, 또 다른 코로나, 또 다른 코로나로 변화하고 또 다른 변화를 하면서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그 코로나, 새로운 코로나의 증식을 대비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될까요? 본문 16절에서 18절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변화하고 있는 그 시기를 읽고 트렌드를 파악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5달란트 남긴 거고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긴 거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죠. 그러자 주인이 온 뒤에 1달란트를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 정말 잘했죠?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충성되지 못한 종이다. 악한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세 사람은 사회에 대한 경제 적응력에 대해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생존에 있어서 죽음을 택한 것이죠. 트렌드 변화에 대한 역량을 기르지 못하고 심지어 대처도 하지 못해서 퇴보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준비하지 못한 사회 변화로 격차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회에서 코로나와 함께 가고 있는 우리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서 사회적 희생이 심각해져가는 이 상황에 이전의 경험을 조금은 되살려서 공동체 의식을 재건해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같이 얼굴을 맞대고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첨단 시대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적용한다면 이 공동체 의식을 재건하고 연대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온오프 라인에 적절한 활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적응에 일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랜선에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예배 시작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블렌디드 플립 워십입니다. 이거를 짧게 얘기하면 네트워크 철치예요. 네트워크 교회예요. 랜선에서 만나는 교회. 근데 이 랜선이 보이는 랜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랜선이 있습니다. 보이는 랜선은 바로 대면입니다. 보이지 않는 랜선은 정말 인터넷, 줌 또는 구글에서 만나는 거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사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 러닝이라는 두 가지 러닝 시스템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온라인에서 결합해서 하는 러닝 시스템입니다. 플립 러닝은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카이스트 이러한 대학 등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는 교수가 먼저 그 강의안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강의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원문 또는 프레젠테이션 또는 그 내용 전체를 서버에 올려놓습니다. 또는 영상 자체를 짧게 한 15분 내외 아니면 20분 내로 만들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시청을 하고 스스로 공부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대에 모여서 그 주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디베이팅 하는 거죠. 이게 플립 러닝입니다. 블렌디드하고 플립하고 조금 섞어서 한번 내년부터는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모형은 온오프 강의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체험과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역방향 토의 모형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는 여기서 정방향 토의를 한번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긱 이코노미와 그러니까 긱경제와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내용을 마치고 나서 외부로 나가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게 플립 러닝이에요. 이게 정방향 플립 러닝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 조금 역으로 바꿔서 먼저 이 내용을 짤막하게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같이 보고 언제 어디서든지 보고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그 내용에 대해 같이 나눠보는 겁니다. 예배라는 거는요. 설교자가 설교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적용하는 시점이 다 달라요.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 적용에 대한 것을 스스로 그냥 머리 오면 간직하고 돌아가는 것이 현대의 예배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예배는요. 자신이 적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서 같이 나누고 커뮤니케이트하고 그것을 수정 보완하면서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앞으로 예배의 방향성이 될 겁니다. 이제 이 블렌디드와 플립 러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을 보면서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레이어드 홈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아마 그 파트에서 또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3명의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리고 3명의 종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보고를 하죠. 근데 보고하고 주인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2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크나큰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나는 큰 일을 할 거다.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을 할 거다라는 꿈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고 경험이 있어야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스타트업 기업은요, 처음에 수익 구조 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기본부터 단단히 쌓아 올라가면 어느 대기업 못지않는 수익 구조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세 사라져버리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수익의 구조는요, 어디서 나타나나요? 투자와 소비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했을 때에 수익이 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이미지를 보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겁니다. 투자와 소비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대응할 수 있다는 하나의 방안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대응하고 방안을 내놔야 할 일들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더 그럴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홍익대학교의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유현준 교수. 유명한 교수죠. 건축학과 교수입니다. 이 유현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 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흑사병이 중세와 르네상스의 분기점이 되었다면 이번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빠른 적응과 대안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사회, 우리의 생활,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적응과 대응, 그리고 변화에 있어서 좀 더 앞서보고 그것을 미래에 있는 것을 좀 더 빨리 앞으로 끌고 들어가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소비 지향의 방향성을 제안을 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에 대한 방향의 전환이 된 것을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하고 이 세대가 또한 이 시대가 어디에 투자해서 성장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눈과 귀를 열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 교회는 사회와 문화보다 교회가 더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 그때 당시 주일학교였죠.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이 다 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재생산해내고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서 또는 재생산해서 내보내기보다 오히려 쫓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헐떡이면서 뛰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세대를 배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의 지향과 방향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렌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die or adapt, 적응하거나 죽거나 이 갈림길에서 서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갈림길에서 적응이라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이라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요, 목숨이 끊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끝까지 숨을 헐떡이며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응한다는 것은 시대를 읽고 그 시대를 앞서서 나가겠다는 소비의 방향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도 또한 이 사회도 또한 우리 교회도 이제는 그저 자리에 앉아서 지켜볼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앞서가야 할 그 길을 만들어야 할 그때가 온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